네, 안녕하세요.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자, 캠 켜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도 대답할 수 있도록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명되는 사람은 대답해주세요. 소리 내서.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김재성, 네. 네, 이현민, 네. 네, 최재현, 네. 네, 박은서, 네, 그다음 이창욱, 네. 네, 최규학, 네. 네, 구성모, 네. 네, 김동환, 없는 것 같네요. 김재훈, 네. 네, 남성우, 네. 허예찬, 네. 네, 양지용, 네. 양지용, 네. 네, 김현성, 네. 네, 김지현, 네. 윤찬식, 네. 이준서, 네. 정상민, 네, 이재영, 네. 이재석, 네. 정준하, 네. 최동진, 네. 네, 도효정, 네. 네, 김선아, 네. 이진화, 네. 네, 김동환 들어왔나요? 김동환? 네. 네, 오케이, 다 왔네요. 네, 저는 체크됐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차렷, 공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쌤 기억으로는 23페이지 3번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맞나요? 확인 좀 해볼게요. 맞아요? 아니면 다른 데 있나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23페이지 4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질문도 받아서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 거고요. 3번 내용은 설명 안 했다고요? 네, 내용은 어법 문제라서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내용에 대한 걸 좀 브리핑 해보자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사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where they are now,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성패의 갈림길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시면요. 자, 어디를 볼 거냐? 네. There are countless. 수없이 많은 한때 잘 나갔던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의 특징 have ceased to exist. 존재하기 멈췄다. 결국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reluctance to adapt. 적응하는 것에 대한 꺼려함 때문에. 즉 적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적응을 변화에 맞춰 발맞춰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many of today's top companies have been successful. 성공한 기업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they have been able to adapt.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의 여부가 기업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내용 설명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3번 문제. 자, 특별히 없다면 넘어가 볼 거고요. 혹시 있으면 하십시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는 정답이 5번이 문제였는데요. 글의 내용 전체 흐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multicultural societies, 이 다문화 사회에서 minority culture, 소수 문화는 소수 민족이나 소수 인구에 해당하는 문화는 make efforts,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냐? integrate 하려는 노력을 한대요. 자기 자신을, 이 소수 문화들이 자기 자신을 into the dominant culture에 integrate 하려는 노력. dominant culture는 지배적인 주류의 문화가 될 테니까 대다수의 문화가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문화에 자기 자신을 integrate 하려고 한다. integrate이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해 볼까요? 통합시키다는 데 있어요. 통합시킨다. 통합시킨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 뭐냐? 결국 여기서 포함시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주류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일단 요거의 적절성 판단 여부는요. 해당 문제의 그 주어가 이 통합하려는 주체가 minority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dominant니까 이 큰 흐름 안에 자기를 쏙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지 큰 흐름 안으로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뭐 집어넣지 통합시키지 않는다면 뭐 배제시킨다 이런 말이 되는데 into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integrate은 이미 이 minority와 dominant 그리고 into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결정된 걸지도 몰라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대부분의 그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경향입니다. 일반적인 경향. 그런데 however 하면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If this minority culture is more or less an extension of a neighboring country. 만약에 이러한 minority culture가 more or less는 부사로 약, 대략 이런 뜻이죠. 대략적으로 neighboring country의 extension, 확장이라고 한다면 돼 있어요. 인접한 국가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이 표현 중요하죠. 여기서 not always는 부사로 끼어든 거니까 this is the case가 기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case다, 이것은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수거로서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not always 했으니까 부분 부정을 해석해서 이것은 늘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즉, 요 if절의 상황이 되면 일반적 경향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Especially in areas that 특히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요. 그럼 이 지역은 특히나 그런 거니까 위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 즉 this is not always the case인 상황이 더 극명하게 일어나는 지역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minority culture가 neighboring country의 extension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죠. That 뒤를 보니까 used to actually belong to that other country. 그 다른 국가에 실제로 속했었던 지역이란 말이 나왔죠. 자, 여기서 주목될 수 있는 것,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 네이버링의 근거를 잡았는데요. 자, 만약에 이 소수 문화라는 게 멀리 떨어진 국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접한 국가의 확장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지역을 설명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로 그 나라에 속했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식민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한때 일본에 속국이 됐었던 것처럼 인접한 국가끼리 침략하고 또 속국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속했었다 이 말이 결국에는 네이버링을 언급해 주는 걸 수 있죠. 그리고 이 이후로 이어지는 예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걸 보면 인접한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링의 근거를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예시가 나오죠. 이 예시는 바로 첫 번째 일반적 경향에 해당하는 예시가 아니라 바로 this is not always the case. 늘 그러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70년 얘기를 하면서 멕시컨 얘기를 하는데 멕시컨과 멕시컨 디센트에 해당하는 이 국민들은 make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건데 이런 area, 요 지역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 이미 설명된 건데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Extending about 200 miles above the current US-Mexico border. 미국과 멕시코의 border, 국경이란 게 있는데 현재 국경보다 above, 위쪽으로 200마일 정도로 뻗어 있는 지역. 이 국경이면 이 위쪽에 200마일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되겠죠. 자, 이 지역의 인구의 대다수가 멕시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보다 위쪽이면 미국 땅이냐 멕시코 땅이냐 이거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땅이야?
미국 땅이요. 미국 땅이죠. 자, 근데 그거를 미국 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과 멕시코의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구글 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아시아 쪽이고 미국으로 가보면 너무 넘어갔구나. 자, 여기를 좀 가까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의 남쪽에 멕시코가 자리하고 있죠. 요 중간에 있는 요 선이 지금 요 중간에 있는 선이 국경입니다. border. 그죠? 이 보더 위쪽으로 200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로 쳐볼까요? 이 정도에 해당한 요 땅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지금 미국의 소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 안에 미국 사람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이 majority, 대다수가 될 거란 말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역에 대한 포함한 것은 이것이고 자, 여기에 방금 그 200마일에 해당하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붙는데 그 추가 설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it will include a large amount of territory. 많은 양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는데 어떤 영역이냐? 뒤에 꾸며주는 말. The U.S. acquired from Mexico following the Mexican-American War.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 이후에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그 땅이 멕시코에게 한때 소속했었던 땅이다. 아까 앞에 위에서 설명했던 그 예시에 적합한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인테그레이트하고 노력하는 그 현상이 늘 사실인 건 아닌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예시는 아주 적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답은 5번이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속해 있는 문장. In every way but legally. In every way but legally. 이 문장 해석할 때 but이라는 것은 하지만의 뜻이 아니라 except의 의미로 해석이 됐죠. but이라는 단어에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egally, 합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그 국경이라는 것이 will have moved. 그 시제는 미래 완료 시제죠. 지금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미래 언젠가에는 그 이동이 완료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south,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 말인데 자, 원래 국경은 여기 있지만 200마일 위쪽, above로 올라간 이 선상의 아래에 자, 법적으로는 미국이지만 여기에 멕시코 사람만 살면 말도 멕시칸 사람들이 쓰는 말, 또 음식 문화, 또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대부분이 멕시코 문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법적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멕시코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국경이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이유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좀 상세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4번 문제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네. 미국의 큰 문화에 통합되지 못한 거예요. 통합되지 못했다라기보다 통합된다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인테그레이트 하려고 한다는 것은 소수 문화가 내가 미국 속으로 들어가야지라는 말이 돼.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소수 문화를 버리고 대다수 주류 문화를 내가 흡수할 가능성이 높죠. 또는 주류 문화 안에 이 마이너리티 컬처가 한 부분이 돼서 자연스럽게 주류 문화의 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큰 흐름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결국 주류 문화를 이렇게 그대로 흡수하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이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dominant culture 안에 멕시컨이 들어갔지만 그 영역 안에서 멕시컨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dominant culture와의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국경이 더 위로 이동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국경이 더 위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의 그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인테그레이트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소수 문화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해될 수 있나요? 주류 문화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소수 문화, 이 예시에서는 멕시코 문화가 소수 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실제로 아까 잠깐 봤던 그 지도에서 잠깐 살펴볼까요? 지도를 잠깐 봤었는데, 자, 이 지도에서 잠깐 봤던 이 멕시코 경계에 있는 요 지역은 실제로 멕시코 남미 문화라고 하죠. 라틴 문화가 아주 잘 자리 잡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바베큐? 뭐 여기 선생님 여기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선생님 여기 휴스턴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쪽에 바베큐 문화가 아주 발달해 있는데 이거 다 남미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통적인 문화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죠. 그다음에 엘파소 이런 지명만 봐도 영어적이라기보다는 남미, 라티노의 특성을 잘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혹시 4번에서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또 나중에 생각나면 질문하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빈칸 문제였고 빈칸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Many people consider robots to be blank. 문장 구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로봇을 목적어 to be 뭐뭐라고 로봇이 이렇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로봇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근데 이 글의 답은 생각보다 빨리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특징들 때문입니다. 구조를 보고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Japan, in Japan. 일본에서는 이 나와. 로봇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다가 일본 얘기를 바로 꺼낸다는 건 예를 보여줄게. 예를 들고 있다는 거죠. 자, 필자가 예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주제문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것이 적절한 예시가 될 겁니다. Companion robots are advertised. Companion robots. Companion 동료란 뜻인데 이 companion pet 하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반려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로봇이 일본에서는 광고돼요. As a way to bring people out of cyberspace and back into the real world.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광고가 되냐면 사람들을 bring, 데려가요. out of, 뭐뭐로부터 back into the real world, real world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리얼월드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반려 로봇이 광고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시가 지가 하고 싶은 요 빈칸에 들어갈 말에 적합한 예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 읽어서는 충분히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In order to combat the stress and anxiety brought on by an excess of technology, yet another technology designed to entertain and relax us is seen as a solution. 자, 요 문장 해석해보면 어떤 특성이 드느냐? 앞에 나온 예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있죠. 앞에 나온 로봇이 그래서 무슨 말인데? 라는 어떤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는 부분이야.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combat, 싸우는 건데, 스트레스와 anxiety와 싸우기 위해서. 스트레스, anxiety 뒤에 brought on이 꾸며줍니다. 유발된 애들이에요. 뭐 때문에? Excess of technology. 기술의 과잉으로 기술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 때문에 유발되는 스트레스나 anxiety와 싸우기 위해서 주어입니다. Yet another technology designed to entertain and relax us까지가 주어죠. 자, another technology 다른 기술인데 yet은 뭔가 다른 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좀 구분하기 위한 한 가지 용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테크놀로지 기술이 designed 과거분사가 꾸며줍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이렇게 하도록 고안된 거야.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도록 고안된 또 다른 기술이 이제 보여지죠. As the solution,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술의 과잉으로 받은 스트레스와 anxiety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기술이 해결책으로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나온 로봇, 이 일본의 로봇 케이스와 매칭을 시켜보면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로봇은 결국 우리를 릴렉스하고 엔터테인 해줄 기술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봇을 이렇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의 하나의 예시라고 한다면 로봇은 그런 기능이 될 테니까 5번을 보시면 source of relief from overwhelming technology. 압도하는 테크놀로지. 압도한다는 개념은 기술의 과잉이라는 맹태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죠. 압도하는 기술로부터의 relief, 안식, 안도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이 된다. 자, relieve를 relax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로봇이니까 그런 기능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정답에 대한 단서는 이 정도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지만 당연히 조금 더 읽으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글에서. 선생님, 네, opinions로 시작하는 문장이 해석이 네. 잘 안 돼요. 네,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Opinions. Opinions have clearly shifted. 자, 의견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견은 분명히 바뀌어 왔습니다. Since the days. 이때 since가 접속사야라 전치사야. 뒤에 명사랑 결합해. 그 날들 이후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when은 뭐냐? 관계 부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 날들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요러요러한 날들 이후로라는 말이 되는 거지. 자, 어떤 날들이냐? 로봇이 were viewed. 보여진 날들이에요. as a sign. 사인으로 보여진 날들이죠. 로봇이 어떤 것의 사인으로 보여진 것이냐? Technology was getting out of control. 자, 기술이라는 것이 getting out of control. 기술이 out of control, 통제 밖이 되어 간다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로봇이 보여졌을 때 이후로 의견은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로봇은 보여진다. 사인으로. 어떤 사인이냐? 기술이 out of control, 통제 밖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보여졌던 날 이후로 의견이 바뀌었다 이 말인데, 자, 이 글에서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기술이란 개념과 로봇의 개념인 것 같아요. 자, 방금 읽었던 문제에서 기술이 out of control이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요. 부정적이죠. 기술이 통제 밖이 돼. 이것은 마치 위에서 말한 뭐였죠? excess. 기술이 지나치다라는 개념. 우리 정답에서 그랬던 overwhelming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죠. 기술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그 사인으로서 로봇이 보여진다. 이 로봇이 보여진다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 자, 이러한 사인이 있을 때 사인으로서 로봇이 보여진다. 이 말에서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로봇은 가디언으로 보여지고 이 로봇은 안심시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로봇과 테크놀로지를 구분해주고 있어요. 같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같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로봇도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여기서의 기술은 out of control, 뭔가 통제가 안 돼. 부정적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 로봇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 지켜주는 똑같은 말이야. 지켜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것. 이게 로봇이야 라고 하면서 좀 구분시켜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의견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로봇이 이러한 사인으로 보여졌을 때래요. 그 사인은 기술이 통제받기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로봇이 보여진다. 기술이 통제받기라면 로봇은 그 통제받긴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로봇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졌을 때라고 이걸 약간 의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해결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네, 방금 그 문장, 네, 그 when robots were viewed에서 사인이 네. 삼형식 해가지고 로봇이 주어고 were viewed가 동사고 해서 사인이 목적어예요.
사인을 목적으로 보기에는 as가 있죠. 이 as는 보통 view란 동사를 원형으로 놨을 때 볼 수가 있는데요. view란 동사를 원형으로 놓으면 주어가 봅니다. 목적어를 as 명사, 뭐뭐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로 쓸 거예요. 목적어를 이거라고 본다.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view는 be viewed가 되겠죠. 여기는 as 명사 그대로 내려와. 그러면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주어는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이해될 수 있나요? 그래서 얘는 네. 목적어가 아니라 원래는 요 as 뒤에 있는 명사, as 명사로 view 능동일 때 붙어있던 게 그대로 수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sign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됐을까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죠. 수동태에서 음. 부사, 동격. 그럼 그 뒤에 that도 접속사예요. 그렇죠. 앞에 sign과 동격자를 만드는 접속사. 네.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네. 자, 이 글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어법이 한 가지 또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whatever입니다. whatever. 밑에서 6번째 줄에 있는 whatever인데요. 자, whatever 앞에서 한번 설명하면서 이 whatever가 좀 어렵다면 whatever에 ever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 이 what이 뭘지를 뒤에 구조를 보면 좋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쓰였냐면 problems라는 명사랑 결합을 하고 그 다음 might come 동사가 나오는 곳에서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럼 이때 w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의 종류 중 의문,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명사랑 결합했으니까 그럼 ever랑 같이 결합됐을 때 이 whatever는 통으로 보면 복합 관계 형용사가 되겠죠? 자, 만약에 ever가 없는 what이 혼자 온 의문 형용사였다면 해석을 무슨으로 한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의 길로 오게 될지, 그죠? 어떤 문제가 우리의 길로, 우리에게 오게 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복합 관계 형용사로 ever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추가되느냐? 모든의 의미가 더해지죠. 모든. 그래서 부드럽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자, 방금 두 번째 모든이라는 의미를 더한 이유 ever 때문이고요. 순서가 바뀐 이유는 부드러운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whatever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말씀드려봤고요. 5번에 대한 질문 추가로 있을까요? 네, 그러면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글의 마지막 줄에 빈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The discovery proves that 이러한 발견은 입증합니다. 뭘 입증할까? 전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커마가 나와요. 삽입된 거죠.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죠. 뒤에는 명사로 what most people think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러요러하다 이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뭐라는 것을 입증했을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글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가주어 진주어를 써서 해석했거든요. 진주어는 그죠? 진주어는 commonly 흔하게 믿어져요. 자, 진주어는 흔하게 믿어진다? 흔하게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빈칸에 채울 말은 많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걸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닐 거야. 자, we'll forget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까먹었을 때 우리의 두뇌가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실수를 했다고 흔히들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아니다. In fact, 사실상 역접의 의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in fact는 순접에서도 역접에서도 쓸 수 있어서 잘 보셔야 돼요. 사실상 새로운 연구가 had shown that 뭘 보여줬느냐? This is not completely true. 이게 completely 하고 not이 붙었으니까 완전히 사실인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줬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은 이 사실이 뭔지가 되겠고요. 그 사실의 내용이 빈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recent arc를 보면 memory는 어떠어쩌고, 즉 우리가 까먹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까먹는 게 실수가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까먹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memory loss, 기억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억 상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 the process of memory loss, 기억 상실의 과정은 실제로 helps us, 우리에게 도움이 돼. 즉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어떻게? By deleting unneeded information,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Thereby, 그러므로 분사구문이에요. allowing, 뭐 하며? 허용하며. nervous system이 지속적으로 새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억 상실은 좋은 거네. 실수가 아니네. 다음, if this deletion process stopped functioning properly, 만약에 이 삭제 과정, 즉 기억을 없애는 과정이 stopped functioning,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멈추게 된다면 serious mental disorder, 심각한 정신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까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이죠. 그 얘기는 뭐야? 까먹는 일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위의 문장에서 이 우리가 기억을 까먹는 것, 이것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필수적이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억을 까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것이 정답인가? 2번이 정답이었는데 2번에서 active process에서 active란 표현은 적극적인, 능동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여기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것보다 요거 필수적이라는 거. 우리 두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매칭시켜 볼 수 있는 거죠. 액티브가 정답이 되는 이유. 보통 액티브가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반대말로 우리가 수동적인 거 뭘 쓰나요? 여러분 안 한다는데 P로 시작해요. 수동적인. passive, 그렇지. passive란 단어를 쓰지. 만약에 passive가 들어갔다면 기억을 까먹는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시켜서 하거나, 그죠? 나에게 도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느낌이 부정적이죠. 자, 정답의 근거 설명을 드려봤고요. 혹시 해석 측면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6번 문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해석이 잘 됐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보기 4번에 distraction is essential for remembering 되어 있는데 distraction이 무슨 뜻입니까? distraction. 뭐야? 산만함 또는 산만하게 하는 것, 그죠? 우리를 정신 없게 만드는 것, 이런 걸 distraction이라고 하죠.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로. 7번 문제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보통 보기 1번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하는 편이죠. 보기 1번 앞에 있는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Even today, women the world over suffer domestic abuse, sometimes resulting in death.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에도 women the world over suffer, 동사는 suffer인 것 같긴 해요. 주어가 뭘까? 주어는 women입니다. the world over, 이상하죠. women도 명사, the world도 명사인데, 그죠? the world over, 이상합니다. 사전 찾아봤어요, 선생님. over the world였다면, 우리에게 이게 over the world였다면 이해가 됐겠어. 왜? 전치사와 명사, 이렇게 부사 처리되니까. 세계 전역에, 전 세계에 이런 의미니까 the world over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전 찾아보니까 똑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새롭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은 suffer, 고통을 겪습니다. 보통 suffer from에서 뭐로부터 고통을 받는지를 같이 쓰는데 얘는 지금 이게 없네요. domestic abuse, domestic 이것은 국내가 아니라 가정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가정의 그다음에 abuse는 학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학대, 가정폭력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resulting인 분사구문 이런 결과를 낳아요. 죽음의 결과를 낳기도 하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을 쓰겠다라고 선언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지 1번을 보니까 as recently as 1987 1987년쯤 최근에 there were reports of 1,786 dowry deaths in India. 인도에서는 1786건 정도의 dowry death, dowry 밑에 지참금이라고 나와 있지. 결혼할 때 신랑이 뭐 모든 살림을 다 구매를 하고 집을 갖추고 한다면 여성들은 뭐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 그걸 지참금이라고 부릅니다. dowry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지참금 살인이 죽음이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comma in which 그리고 그것에서 계속조문법이죠. wife가 살해되는데 누가 살해하느냐? 남편이나 그 남편의 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 남편과 남편의 가족이 그녀가 가져온 지참금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죠. 자, 지참금, 쉽게 얘기해서 혼수 문제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칼부림이 나는 결국엔 누구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봤을 때 여기서 결국 죽은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네, 1987 뒤에 있는 뒤에 괄호는 어디에 엮이느냐? 1987 뒤에 있는 괄호. 아, 이거는 지금 앞에 as recently as 1987 여기까지 부사로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as 구문이 맞습니다. 1987년만큼 recently에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요게 부사였기 때문에 얘와 엮여 있는 얘까지도 다 부사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가정학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는데 3번 한번 보죠. The Indian government has instituted programs. 인도 정부는 institute 했대요. 이게 뭐 기관, 제도라는 명칭의 명사로 많이 봤지만 동사일 줄이야. 동사로는 뭔가를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했대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To elevate the status of women. 여성의 지위를 elevate는 무조건 상승시키는 겁니다. elevate는 올라가는 걸 하지만 elevate라는 동사는 상승시키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자,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focusing on 뭐뭐하며 가난한 지역에 집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 나와 있던 여성들이 겪는 학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인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해결책.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여성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고 여기부터는 해결책 얘기를 할 거라면 적어도 여기에는 역접의 연결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역접의 연결사가 없이 갑자기 해결책 얘기하는 것은 갑작스럽죠. 3번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 내용 역시나 anal defense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여성들이 학대받는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예시이기 때문에 이글은 3번의 정답임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7번 문제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7번 문제 질문. 선생님 그 4번 보기에 plead not guilty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plead란 단어와 함께 guilty, not guilty가 붙어 있는데 이 plead guilty라는 표현을 한번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사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요거 사전을 찾아보고 부드러운 해석을 확신했는데요. 볼게요. 자, 사전에서 plead guilty라는 표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유죄를 인정하다, 책임을 인정하다라고 세트로 그냥 쓰죠. plead란 단어만 가지고 확인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plead 따로 guilty 따로는. 얘는 애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lead guilty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는 게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plead not guilty라는 것은 guilty라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닐 테니까 범행을 부인하다, 유죄임을 부인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plead not guilty. 그래서 이 honor defense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남자들이 유죄임을, 즉 책임을 부인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unfaithful wives를 살해한 것에 대한 유죄를 부인하는 거죠. 이유는 뭐뭐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honor를 defense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호소하고 간청하고 애원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친구? 7번입니다. 그러면 4번 문장 해석하면은 네. 뒤에 그 murdering 뒤에가 unfaithful이 검색해보니까 막 바람 피우는 이런 의미 나와서 바람 피우는 아내들을 살해했다? 그 명예를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해석돼요? 그렇죠. 맞아요. 음.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브라질에서는 honor defense라는 게 있어요. 문장 구조는 커마 부사가 끝났고 주어 커마 다음 줄 여기에 커마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 honor defense가 불법화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대법원에 의해서 1991년까지. 그 얘기는 91년이 넘어서야 이게 불법화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honor defense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것은 허용해 준 거래요. 남자들이 유죄를 부인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살해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unfaithful, 이 faith가 신념, 신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aithful은 신뢰로운, 충성스러운 이런 뜻인데 거기에 어느 붙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외도한 사람들한테 보통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뢰되지 않는 이렇게 직역이 되지만 외도한 사람들한테 보통 붙이는, 배우자한테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도한 배우자, 아내를 살해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유죄임을 인정하지 않게 허용해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살해를 했느냐? 자기가 그들이, 여기서는 이 그들은 남자겠죠. 그죠? 남편들이 자신의 honor, 남편 스스로의 honor, 명예를 보호하고 있었다. 나는 내 아내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고 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근거로 삼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외도를 했어도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살해하는 것이 통용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여성에 대한 살해에 대해서 되게 관대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여성의 그 인권은 무시되었거나 여성들이 계속 가정 학대에 시달렸음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질문. (7번) 문제. 자, 없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순서 문제고요. 한 문제는 좀 심플하게 볼 수 있어서 빠르게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에서 그래 흐름 잡아보고 단서도 한번 잡아보죠. Climate changes are occurring on an extremely local terrain. 기후 변화는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극도로 로컬한 영역에서, 상당히 지역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가 아니야? 글로벌 스케일이 아니야.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어난다. 그죠? So 그래서 they are not easy to notice.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로컬 터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순서 잡기 위해서 ABC의 초반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A의 첫 번째 문장. Such a connection can only be formed in people. Such a connection. 좋은 단서가 나왔죠. Such. 해석해보면 그러한 연결관계, 그러한 연결은 이런 말인데, 자, 이 such란 표현은 어느 정도 앞에 이미 뭔가가 있음을 지칭하거나 강조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은, 즉 앞에 connection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어진 문장에는 connection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주어진 문장에 연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B를 볼게요. However, 하지만 역접의 연결사입니다. 내용이 매우 자유롭게 뒤에 연결될 수 있는데요. Those people are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find. 자, 마찬가지로 주어 단서 those people. 그냥 사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 사람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주어진 문장에는 사람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B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쓸 수 있는 첫 번째 글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C만 남는데 C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They can be observed in a lake covered by unusually thin ice, a certain flood blowing early, or a particular bird arriving late from its migration. 그것들은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상할 정도로 얇은 아이스에 덮여 있는 호수, 즉 얼음이 얇게 얼려진 호수고요. 그리고 일찌감치 꽃이 피어버린 꽃들, 그리고 2주를 하다가 좀 늦게 도착한 새,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observe 될 수 있습니다. 대가 가리키시는 복수명사는 주어진 문장에 있는 기후변화, climate changes인 것 같죠? 복수명사니까. 그러니까 A, B는 안 되지만 C는 안 될 이유가 없고 수일치도 됩니다. 그래서 C를 첫 번째 글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C를 마무리해보면 To notice this sort of subtle changes require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specific ecosystem. 동사는 requires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투부정사가 이 자체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subtle changes, subtle의 의미가 뭐죠? 미묘한. 형용사. 미묘한, 그렇지. 아주 작은 미묘한 변화, 이러한 종류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요구해요. A very close relationship, 아주 가까운 관계를 요구하죠. 뭐와의 관계냐면 특정한 생태계와의 관계를 요구한대요. 자, A의 such a connection, B의 those people, 둘 중에 뭐가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여전히 사람은 안 나왔죠. 그런데 connection과 연결질 만한 단어 relationship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BAC로 확정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단서 중심으로 움직이면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8번에서 해석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어법이나 뭐 답의 근거, 해석 다 괜찮습니다. 질문 있나요? 8번 문제.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8번 문제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9번, 10번과 함께 3회 1, 2, 3, 4, 5까지 가능하면 최대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회 5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혹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인사하고 잠깐 남아서 질문 마저 하시고 조금 한 1, 2분 정도 일찌감치 끝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는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남으셔도 됩니다. 네, 질문 있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십시오. 예찬이 질문할 건가요? 네. 네,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 혹시 응. 그 내용, 한 번호의 한 지문의 전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괜찮아. 어떤 거? 하나요? 아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돼. 네. 그렇게 해도 돼.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 모든 해석이 아니라 전체 틀을 봐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까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이 글의 구조는 처음에 이 문장, 이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을 겪는다. 그래서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이게 주제문이라면 그 다음에 예시한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그 다음 세 번째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종합하는 멘트거든. 이런 식으로 네. 선생님이 정리해 줄 수 있어. 원하면 해줄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없어? 있긴 한데 이거 그러니까 오늘 한 게 아니라 다음 시간 거야? 아니요, 전 시간 거라서. 괜찮아. 제가 한 번 더 해보고 오케이. 질문 다음 시간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 알았습니다. 재영이 질문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방금 질문을 못했는데 네. 7번에 그 응. 5번 지문에서요. 응.
그 in many place하고 woman 나오는데 어, 주어가 woman인 건 알겠는데 place에 어. 뭐 약간 수식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아, 되게 many place 그게 무슨 컴마가 없어서 음. 그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문장 구조를 보면 이제 all of this가 이 문장 전체 주어고 shows가 동사야. 그지? 이 모든 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that을 써서 뭘 보여주는지를 이제 주어 동사를 써서 나타나겠다는 걸 예고하는 거잖아. 네, 여기 이제 주어를 찾는데 in many places가 먼저 나왔어요. 얘는 전치사 플러스 many places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많은 곳에서 라는 의미의 부사일 거라고. 네, 그리고 women이 주어고 are still considered가 동사일 거고. 그러니까 in many places와 women은 연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 말한 대로 여기에 만약에 컴마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아, 네, 근데 컴마를 쓰는 건 라이터의 결정이야. 꼭 이 부사가 있을 때마다 컴마를 써야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얘는 우리가 컴마가 없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주어가 in many places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in many places는 전치사와 명사로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사구 형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앞뒤로 괄호를 쳐서 부사라고 보고 위민을 떨어뜨려낼 수 있어. 됐어요? 네, 오케이.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뵐게요. 예찬이? 그 질문해. 혹시 설명하는 또 조금 늦춰주실 수 있나요? 속도를 좀 늦춰달라고? 근데 아,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괜찮아요. 말도 되는지 모르는데. 괜찮아. 선생님 좀 빠르긴 해요, 말이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해볼 거고요. 혹시 선생님 설명이 너무 빠르면 꼭 그 영상 선생님이 올려주고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 들어가면 계속 업로드 해놓는데 봤어요? 아니요. 여기 큰산넷에 우리 동영상 강의 들어가면 이 친구가 어때네. 잠깐만. 선생님이 수업하고 나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지금 8분 반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게 8월 30일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한 번 더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